이게 전형적인 번지형 패턴이에요. 급락 조정이 있잖아. 이렇게 장중 파동도 없이 밀렸어요. 이런 종목은 기필코 반등을 주어집니다. 특히 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밥 먹었죠. 근데 식사 잘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주말에 술을 좀 먹어서 그런가? 안 먹는 술을 많이 먹었더니 오후 한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래요? 안 그렇는데, 살 안 빠졌는데, 기분 좋네요. 살 빼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웃음 못 참으니까. 자, 지금 현재 뭐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이상 무고요. 조금 요 며칠 해봤자 이제 이번 주인데, 이번 주 약간 원하는 대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진 않아요. 회원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막 놓치는 게 많아요. 계속 째려보다가 놓치는 것도 있고, 넥슨지수 사실은 오늘 지금 상한가 분 가고 있는데 준비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어저께 편입을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삼성 또 출판사가 더럽게 안 움직였잖아. 그죠? 장중에 몇 번을 참아내면서 버텼던 건데 그걸 팔고 바로 교체하려고 했던 종목이 넥슨지티였는데 삼성이 워낙에 안 움직여서 템포를 좀 늦췄더니 이제 종가 한 5분 전에 쳤죠. 종가 5분 전에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넥슨은 오늘 잡으려 했더니 바로 아침부터 쳐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매매했던 거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힘들한테 아유 네이트 좀 보내지 말으세요. 매매 요령 중에 보유 기준선을 버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힘들이 이제 계속 배워 나가셔야 되는데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제가 힘들께 추천드려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했잖아요. 그죠? 어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리니까 너무나 명확한 전략이죠. 기존의 주파고 매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매매했던 건 주파고 매매예요. 주파고라고 하는 명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저의 어떤 지식을 시스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컴퓨터에 다 이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는 주파고라고 부릅니다. 주파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주파고 매매는 그래 우리 해인들 리딩을 최적화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 지금 하는 세력주 매매는 이제 좀 뭐랄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의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는 방법들 우리 해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런 요령들을 설명을 드려가면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임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보자면은, 일단 T플렉스도 아침에 어저께 편입했던 종목이죠. T플렉스가 어저께 제가 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기를 여기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요 자리가 흔들리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고, 조금 더 빠지면 더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제가 드리는 가격의 의미를 물론 가격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 종목이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이 어떤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경농 같은 경우는 바닥권 플랫폼을 다지면 더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중요합니다. 세력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예를 들어 종가에 얼마까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버티면 내일 급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지. 그런 의미들을 우리 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빠지면 더 살 수 있다. 그게 그 자리가 3,350원까지 정도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우리 해임들이 매매하는 비중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제시하는 건 가이드고, 세력주는 이제 해임들이 익숙해지면 해임들이 나름대로의 비중을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그럼 뭐 이제
만나나 보네. 그죠? 남북 기업들이 좀 움직이나요? 자, 그렇게 해서 꿈틀꿈틀 바로 움직였죠. 바로 움직여서 종가 관리까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제시했던 목표가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어떤 의미냐 보시면은 전에 5분봉 캔들 상단 밴드잖아요. 그죠? 상단 밴드 구간이 어저께 여기서 한번 고점을 먹었던 위치고, 여기가 고점을 한번 먹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 무조건 얻어맞습니다. 그죠? 무조건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뭐라고 전략을 드리냐면, 모든 매매는 본전가 마지노선 전략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회원들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 극대화를 세력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전가 마지노 전략이 기존에 그냥 목표가에 팔았던 전략과는 다르게 지킬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마지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마지노 전략은 저희 운영진들은 이제 아마 회원들한테 계속 경각심들을 심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쪽의 역할이에요. 저의 역할하고 틀립니다. 저는 종목을 선별하고 종목에 대한 전략을 우리 회원들한테 제시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뭐 회원들이 혹시나 손절매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어시키는 거는 우리 이제 리딩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계속 이제 회원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회원들이 혹시 수익 실현 안 하면 안 되니까 수익 실현도 시켜드려야 되고, 계속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회원들이 초보자분들은 그냥 뭐 모르잖아. 잘 계속 보는 것도 어렵고 그냥 팔아 다. 수익이 나든 뭐 본전가를 위협하든 다 매도하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어떤 본전가다. 이게 오늘 본전가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잖아요. 시세가 나서 뭐 일부 팔았어. 그리고 나서 본전가를 이렇게 내려온다. 매도입니까? 자, 본전가 이탈하면 매도하세요라고 했는데 본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매도예요? 매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소신껏 얘기하면 돼. 매도해 뭐예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요.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이 매매를 이제 저랑 오래 전에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랑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초보자 들어온 지 뭐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자리를 매도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 매매를 나는 정말 프로처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탈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5분봉이니까 5분봉입니다. 3분 동안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2분 남기고 주가가 훅 들어올려서 이렇게 끝날 때가 있죠. 그죠? 이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난 저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냥 오면 팔면 돼. 알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 요거는 깨진 게 아니야. 살린 거야. 알겠어요? 기준선을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깨진 게 아니야. 깨진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렸어. 살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하단을 살짝 저항 삼아서 밑에서 놀고 있어. 이게 깨진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런 건 깨진 거야. 내지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푹 깨져버려. 그러면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푹 깨지는 건 리바운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리바운드 나올 때 요 위에다 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조금 살짝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푹 깨졌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들어왔을 때만 참아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깨지고 안 깨지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신 분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 수익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는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수익 극대화를, 자, 목표가 이제 한 뭐 이 정도에서 기준선을 3,350원 잡고 극대화 전략 가져가 보세요 하면 이 자리가 어떤 식으로 버텨내는지가 중요한 거야. 순간적으로 했다가 바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버텨내면 버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T플렉스 같은 경우가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하겠다. 그럼 매수가가 아마 이렇게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가를 안 온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보유기준선을 조금 더 올렸다, 조금 올렸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렸다, 이 정도로 올렸다, 그럼 이 자리가 깨졌냐 안 깨졌냐라는 기준은 안 깨진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잘 모르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 한정기술이었죠. 한정기술이 우리 목표가가 오늘 얼마였어요? 24,200원이 목표가였어요. 24,200원이 목표가예요. 그래서 한호가가 미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회원들이 파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회원들이 파니까 누군가가 이제 200원인데 뭔가 주가 흐름이 약하니까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못 버티고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 물량도 소화 못할 정도면은 주가가 오늘 뭐 크게 가기 힘들겠죠. 우리 물량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 주가가 더 날아가더라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소음 들려요? 제가 음악을 틀어놔서 그런가? 소음 들립니까? 지직거려? 이것만 체크할게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뭐 한호가 차이로 뭐 못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선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 밀리면 안 좋잖아.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다고. 매수가가 대략 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형님들 매수한 가격이.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가가 될 거야. 그럼 나는 매수가가 깨지면 매도하고 안 깨지면 버티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기서 이 흐름이 매수가 깨진 거냐 안 깨진 거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매수가 깨진 겁니까? 매수가 깨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응용하자면 안 깨진 거죠. 자, 근데 초보자들은 팔아. 나는 저거 판단할 수 없어. 나는 판단하는데 HTS를 들여다보지 못할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팔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장중에 좀 볼 수 있고 주식을 좀 더 잘하고 싶고 한다면 기준선을 지키는 대응들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기준선이 제가 드린 기준선들은 매수가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매수가 내지는 제가 또 따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뭐 3,400원 이하를 기준선 삼고 대응하세요. 거기에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기준선 의미가 다 있는 가격이에요. 저희가 매수하는 자리들이 의미가 있죠. 제가 웬만하면 종목의 어떤 시세의 저점 자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겠죠? 그 의미 있는 자리가 이탈되면 안 좋아지는 거고 이탈되지 않고 버티면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다 그냥 팔라고 고민하지 마.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차차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주식을 좀 해봤고 이제 문스타하게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이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짝 건드리는 거지.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매매들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 오늘 경농 매매했죠. 경농. 자, 경농은 세력주입니다. 그죠?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력주 매매하는 거 뭐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경농은 이런 류의 패턴. 경농은 상한가였죠. 어저께 상한가였고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농기구 관련해서는 뭐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비료 관련해서는 해서 움직임이 오전장에 세게 나올 법한데 약하게 출발했어요. 약하게 출발해서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만 살짝 주고 약한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저께 열심 상한가였죠.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계단형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물론 이제 오후장에 종가에 조금 관리가 들어와서 상황을 만든 건 있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탄탄한 상한가입니다. 근데 이런 상한가들은 만약에 오전에 이렇게 약하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중 흐름이 저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아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에 사라고 했습니까? 15,700원 전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마이너스 1% 정도 깊게 안 눌려요. 깊게 안 눌립니다. 제가 15,700원 전후권에서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만약에 더 빠지면 요 자리 전후에서 매수하라고 했죠. 요 자리 15,000 초반권 15,000 초반권이면 어디서부터가 15,000 초반이 되겠습니까? 15,200원부터 한 15,000 요 사이가 되겠죠. 딱 15,000원에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반권
저점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얼마에 딱 이 종목이 오늘 저점이 15,300원이다, 15,200원이다, 이거를 알 수는 없다고 그랬어. 초반권 영역. 왜 초반권 영역이냐? 어제 이렇게 끌어올려놨잖아. 이 종가에 이렇게 당겨놨죠? 상을. 만약에 저점이 나오면 이 상 만들어놨던 요 패턴을 다 해소시키고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장 일반적인 타이밍은 제가 얘기했던 뭐 하단이 깨져나가는 이 시점이 가장 일반적인 매수 타이밍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기선 바닥이 나온다. 이런 상한가의 패턴에서,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어떤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침부터 이렇게 꽈가가강 떨어질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 지우고, 자, 제가 뭐 색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이고 색칠을 회원들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색칠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회원들한테 매수 사인 드렸던 게 어디야? 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15,700원과 16,0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중간이 16,000원이죠, 회원들. 여기가 16,000 3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6,300원. 이거 15,700원. 여기 300원, 여기 3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중 흐름이 15,7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전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략 11시 정도가 딱 넘어요. 오전이 지났죠. 그러니까 힘들이 매수를 굳이 이 타이밍에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단권 정도 부근에 사면 되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꽝 들어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상단 구간까지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권 사서 플러스 한 5%권까지 움직였으니까 힘들이 뭐 못해도 한 5% 이상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차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전략 매도해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면 돼. 5번님 그냥 버텨. 이거 뭐 상한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전량단 한 5%에서 만족해서 전량단 팔았다. 잘한 거예요? 못한 잘한 겁니다. 그죠? 나는 극대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극대화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극대화의 원칙은 뭐야? 본전가 마지노예요. 맞습니까? 본전가 마지노선. 좀 전에 제가 마지노선 기준점이, 우리가 매수했던 기준점이 힘들 어설픈 매수 타점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준점이. 그죠? 근데 저희가 매수한 타점들을 보시면 거의 그 종목의 맥점들입니다. 최저가. 지금 막 튀네. 지금 아까 뉴스 나와서 튀나보다. 그거 트럼프 뭐 보냈다고 하는 거. 저희가 매수한 자리들 보시면 힘들 이렇게 맥점이에요. 맥점 700원. 자, 여기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 저점이 어디야? 여기 저점이 어디야? 700원이잖아요. 깨진 겁니까? 본전가 깬 겁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 회원들을 프로로 만들어 드리자면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난 여기서 매도했어. 불안해, 무서워. 나 그냥 본전가 내려온 거 내가 극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초보자야. 그래서 나도 한번 대박 내보고 싶은데 한번 극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했어. 근데 여기서 팔았어.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놈이 진짜 좋게 가려면, 우리 힘들 편안하게 가려면 이렇게 갔으면 제일 좋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화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은 되게 좋죠? 맞습니까? 힘들이 제일 원하는 패턴. 근데 주가라는 게 꼭 이 패턴으로만 움직이진 않는다고. 결국엔 여기서 지금 이상 시그널이 들어왔냐? 이상 시그널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박스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벗어났습니까? 뭐 흐름이 뭐 이상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그런 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도래. 난 다 팔았어. 제가 사실 아까 여기서 방송 키려고 했어요. 방송 키고 힘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매도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해서 매도하신 분들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 열라고 했는데, 마침 무슨 제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서 업데이트 했더니 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막 뜯어 고친다고 뭐 프로그램 설치했다가 깔았다 막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돼가지고 그냥 밥 먹고 있다 오해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자 보시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버티잖아.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이 장중 플랫폼을 잘 다지면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장중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급등이라고 하면 지금 뭐 10% 올랐잖아요. 이거 지금 10% 오른 거죠. 지금 9.5% 올랐네. 9%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오후장까지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야. 특히 이런 패턴들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설명들을 부연 설명을 장중에 몇 차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묘 움직이나요? 종묘? 종묘도 움직이네.
종묘도 뭐 마찬가지야. 종묘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시아 종묘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후발이죠. 지금 선발대는 아니야. 선발대는 막 경농 같은 애들이 지금 선발대잖아. 그러니까 후발대기 때문에 뭐 마냥 그냥 욕심 부릴 수는 없어. 올라오면 좀 챙기고 어디가 고점이 한번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자리 고점 들어오겠네. 이런 자리 지금 이제 올라오는 자리가 분할매도 자리예요. 힘들 분할매도 하는 자리야. 지금부터가. 예를 들어 나는 다 판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다 매도해도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번 오늘 지금 저쪽 경농을 비롯해서 지금 보자. 다른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잘 가네. 비료 관련주도 뭐 경농, 효성 OMB 뭐 이런 애들 움직이고 있고, 약간 요런 섹터야. 주변주들 먼저 움직이네 지금, 그죠?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약간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수익 실현하고 나는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욕심 부리는 거잖아. 욕심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기준선은 어떻게 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가 마지노선 가면 돼. 아마 매수가 이렇게 되겠죠? 힘들. 매수가 마지노선 삼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종목도 움직이니까 체크 조금만 하고 마저 부연 설명 드릴게요. 현대사료가 우리가 2차가 된 건가? 현대사료 2차 했나요? 좀 체크 좀 합시다. 2차 된 종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2,700원. 야, 2차 안 됐네. 현대사료는 매도 사인 좀 주세요. 2차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수가가 완벽하게 안 잡힌 종목들은 그냥 대충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해. 그게 설사 급등하더라도 2차가 아슬아슬하게 체결 안 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대충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경농이 일단 대장 역할 하는구만.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들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장을 경농 잡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경농이 좀 제일 센 편이니까 경농을 대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2등이 뭐 대유 이런 애들 같은데, 순위 굳이 매기자면. 근데 대장이 아니면 이게 그냥 바이앤홀딩, 그냥 무조건 홀딩할 수는 없어요. 대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좀 매도하고 줄여나가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출판사가 그렇게 당한 거야. 그 뭐야, 아시아종묘 매수가가 목표가가 얼마예요? 보자. 230원. 왜 이렇게 높게 잡아놨나? 이거 아시아종묘도 분할매도 좀 시켜주세요. 반이라도 좀 팔아놔야지. 더 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좀 마음 편하니까. 경농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주변주들은 경농이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경농이 만약에 여기서 더 가면 당연히 따라 붙여 나오는 거고, 못 붙여 나오면 같이 흔들릴 거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삼성출판사를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이 그저께 뭐예요? 그 토박스 코리아를 매매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토박스 코리아를 매매하신 분도 있는데 미치겠어. 하여튼 왜 이렇게 빠르신지 모르겠어. 토박스 코리아를 제가 관심 종목에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 종목창에 보시면은 보유 종목도 있지만 요즘에 세력주 때문에 보유 종목이 아닌데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이거 매수 사인 나온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매수 사인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스템상 종목을 추천할 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해놓고 문자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등록해놓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좀 약간 주변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사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 종목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1반, 2반, 3반에 등록을 해놓고 이 종목을 어떻게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시스템상 종목을 살 때는 바로 얼마에 사세요가 나가요. 그냥 바로 쓸 때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 종목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다 해서 아마 이때쯤 등록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등록한 걸 누가 추천했는 줄 알고 샀더라고. 몇 명이 샀더라고. 근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토박스 코리아와 삼성출판사 둘 중에 제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 종목만, 같은 테마니까 한 종목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토박스를 안 하고 삼성출판사를 했습니다. 그죠? 삼성출판사 매매 전략을 이제 이때 드렸고, 어떻게 사라 그랬냐면 16,000, 16,300원, 16,000 사이에서 1차 매수 하시고, 그죠? 조금 더 빠지면 15,500원 전후에서 2차 매수 하세요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매수 단가가 어떻게 잡히냐?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그죠? 15,000원대 뭐 후반권? 비싸게 잡혀야 15,000 후반권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삼성출판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저께까지.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토박스 코리아가 막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대장 역할을 못했죠. 원래 대장이었는데 삼출이 대장이고 토박스는 약간 얼굴마담 성격이었는데 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출이 약간 뒤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두 차례 장중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시세가 한번 다시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2시 반 넘어서죠. 수익 실현 하시고 뭐 챙겨놓고 예, 종가까지 나누어서 팔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토박스가 막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최대 17,3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바로 또 토박스가 무너져 버리면 얘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형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전문가 그것도 몰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토박스가 상을 갈지 막판에 갑자기 매도가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먹을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드리냐면 최대한 나눠서 매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나눠서 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신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문자 보내드리면서 기준점이 본전가가 안 깨지면 본전가 마지노선 삼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전가가 요 자리인데 여기서 다 팔았으면 이때 올라왔을 때 만족하시는 분들은 전량 다 매도하시고 그죠? 극대하시는 분들은 최대 17,3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7,200원까지 5분 남겨쳤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님들은 뭐 어떻게 느끼셨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는 사람은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종목이 원하는 타이밍에 시세가 나와야 후속 매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징하게 피곤하게 만들다가 막판에 튀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님들 이렇게 나오면 뭐 끌고 갈 필요 없죠. 삼성출판사는 조금 아쉽게 매매를 해봤고,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패턴은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번지용 패턴이에요. 급등 이후에 급락 조정이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뭐 지금 뭐 시세 중심에 있던 종목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인데 뭐 장중 파동도 없이 밀렸어요. 그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단기 파동을 준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주포가 또 털어먹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런 종목은 기필코 반등을 주어집니다. 특히 이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을 갖고 있던 종목이라면 기필코 반등이 주어진다. 근데 그 반등 폭은 약간씩 뭐 미묘하게 다르겠지만 제가 잡아드리는 타이밍들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형님들도 보시면 15,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저점 얼마였습니까? 15,300원이었죠. 뭐 제가 형님들 이제 잡아드린 저점이 거의 최바닥일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구간들이. 그래서 뭐 항상 매매하실 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항상 뭐 100% 맞출 수는 없죠. 100%를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대응하시면 되고. 자, 잠깐만 좀 보자. 아시아 종묘랑 아시아 종묘도 일부 팔아놓고 보면 돼. 나머지는 좀 보시면 현대사료는 그냥 다 팔면 되겠다 이건. 현대사료는 다 팔아주세요. 순간 거래도 들어왔네. 그러니까 아시아 종묘를 이제 본전가 마지노선 간다라고 하면은 본전가 마지노선 여기잖아. 이제 여기를 기준점 보는 거야. 장중에 이제 오후장까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는데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깨져 나간다. 그러면 안 좋지. 오늘 가다 마른 거잖아.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오늘 많이 안 남았잖아요. 파는 게 유리해요. 오전장이다 하면 더 좋고 오전장이 살짝 이탈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오후장이다 하면 안 좋은 거야. 오후장이 빠지면. 그래서 잘 보시고 매수가가 안 깨지면 최대한 버텨서 얘도 어제 삼성출판사처럼 누가 합니까? 5분 남기고 이렇게 뻗어버릴지? 그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시세 살아있고 시세 출발점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상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저께 매매했던 종목이 한국내화였나요? 한국내화가 오늘 급등했네. 안 보고 있었는데 급등했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수사인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보세요. 7,830원부터 그죠? 7,580원인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색칠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님들한테 이렇게 색칠을 해라. 지금 보시면 어저께 상한가를 만들었던 놈이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장대 음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제가 세력주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날의 양봉의 패턴, 그 다음에 분봉의 패턴, 그 다음에
시가 5분봉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타점을 잡는 거는 오늘 시가 5분봉의 흐름에 따라서 타점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 5분봉이 갭을 크게 띄우고 나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열의 8개는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열의 8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리고 내려와서 반등 줘도 한 요 하단권에서 거의 저항 맞고 다시 오후장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패턴. 근데 이 종목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어제 5분봉을 만들어내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음봉을 비집고 올라가 버립니다. 상단을 꽝 하고 뚫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형님들한테. 근데 예를 들어 이 상단을 뚫어내는 게 여기서 시세가 더 낮다. 여기서 한 20% 급등했다. 그리고 나서 빠지는 거면 약간 얘기가 다른데 아주 강하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금방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매수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이 안에서 사라 그랬잖아. 맞아요. 이 안에서 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십니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매수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부가 훅 넘어가는 시점이 뭐예요? 뭐가 존재하는 구간입니까? 훅 넘어가는 구간은 당연히 저항이죠. 팔아야죠. 그래서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전가 마지노 가는, 이거는 이제 해인들이 팔았겠지. 매수가 마지노선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뭐 이런 자리에서 보면서 오후장에 오늘 못 돌리겠구나, 종가에 관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파는구나 해서 매도했을 거예요. 잘 팔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관리가 들어왔죠. 오후장에 살려 들어왔죠. 그래서 어저께 한국내화도 뭐 매매 잘 했고요. 뭐 수익 냈으니까. 그럼 오늘 보니까 좀 아쉽네. 잘 버티고.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해서 꾸역꾸역 버텨내잖아. 이런 식으로 버텨내면 더 갑니다.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뭐 세력주들은 시세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엔간해선 잘 안 죽어요. 죽더라도 다시 티 나오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들 거의 다 뭐 매도 됐고, 아마 필룩스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룩스 같은 패턴은 흔한 패턴은 아니에요. 뭐가 흔하지 않냐? 물론 재료가 뭐 단발성 재료인지 뭔지 뭐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시세가 이런 식으로 꽝꽝꽝 들어와서 아침부터 꽝 차고 오버슈팅 만들어내서 밀었는데 파동이 없잖아. 지금 파동을 없이 이렇게 죽이잖아요. 특히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 종목을. 이런 패턴은 솔직히 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바닥을 여기서 플랫폼을 다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지 않겠나 봐요.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다만 한 방에 넘어가진 못할 것 같고, 올라오면 아마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겁니다.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좀 반등 나오면 다 팔아 먹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타이밍을 잡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매매들은 흔하지 않다. 10종목, 아니, 한 100종목 매매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은 한 뭐 두세 개? 그러니까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높은 패턴은 아니다 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약간 뭐 조금 반등 기다려 봅시다. 매매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자리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속도가 좀 안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간혹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매매들은 또 그런 대로 대응들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매매를 조금 해봤고, 이번 주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형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세력적 매매를 앞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아마 형님들 타이밍이 사는 족족 급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는 족족 막 터지고 막 10% 20% 급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조금 뭐 종목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데 기대보다 좀 떨어지는데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삼성출판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움직였으면 바로 넥슨GT를 산다고 그랬잖아. 그죠? 똑같은 패턴의 종목을 넥슨GT가 어제가 타이밍이었거든요. 넥슨GT가 사실은 기다릴 것 없이 어제가 그냥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삼성출판사랑 위치가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점프 상한가라고 해가지고 점프를 땅 해가지고 붙였던 시세인데 여기 하단을 다시 내려왔잖아. 그럼 여기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사야 되는데 삼성출판사가 똑같은 패턴의 종목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삼성출판사님들
전반이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제가 1반부터 소액반까지 전부 한 반도 빠짐없이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수익이 빨리 나야 똑같은 패턴을 또 들어갈 텐데, 근데 그 종목이 이제 종가까지 계속 끌고 가니까 이거는 다음 날로 미뤘던 거지. 근데 오늘 안 눌리고 바로 아침부터 땡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이밍,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해야 되는데 뭐 비슷한 류의 매매를 하고 있다면 그게 시세가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 안 들어와서 좀 끌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탄력이 떨어질 때는 뭐 떨어지는 매매들을 좀 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속도가 날 때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뭐 빵빵 터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종목들은 대충 또 정리를 했으니까 또 내일 열심히 오늘 종가랑 내일 오전하고 해서 열심히 매매해서 형님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들 흐름들이 다 살려나오고 있죠. 다 살려나옵니다. 대북주들 한번 보세요, 형님들. 다 살려나와.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그랬잖아.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시장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티면 된다고. 그죠?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야, 당장은 아니지만 버텨야 된다. 이 자리 여기서부터 10월 달인데 지금 이제 1월 달 와서 연초 효과는 없었어요. 연초 랠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연초 랠리는 없었지만 버티면 결국 꾸역꾸역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있는데, 브렉시트 이슈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미중 무역 분쟁 지겹잖아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 본격적인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2년 이제 선거가 있다. 선거 전에 뭔가 이제 좀 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이라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 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점이 과연 내년에 나올 것이냐, 내후년에 나올 것,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장기화 되면 할수록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기에 이제 지금 뭐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미증시도 뭐 급락 이 정도 했으면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시간은 좀 소요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 시간 소요했으면 이제 거의 뜸은 다 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편안한 매매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종목별로도 이제 바닥 다 다졌고요. 어떻게 뭐 아무거나 대충 사도 내가 수익 난다 그랬잖아. 그죠? 요즘 뭐 바닥 조금 다진 종목들은 다 튀더만. 바닥을 조금만 뭐 다진 종목들은 뭐 한라 같은 경우도 이제 튀잖아. 한라 같은 경우도 바닥을 얼마 전에 3,400원까지 빠졌다가 어느덧 이제 5,000원 다시 올라왔는데, 뭐 꾸역꾸역이지. 꾸역꾸역. 꾸역꾸역. 유진기업 같은 애들 지겹게 뭐 많이 빠졌지만, 유진기업 같은 애들도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주 가파르진 않지만 꾸역꾸역 하면서 7,000원 잡아내면 8,000원까지 가는 건 이제 10%만 움직이면 8,000원 가잖아요. 5,000원에서 7,000원에서 8,000원 가면은 10%면 가지만 5,000원대에서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뭐 15% 20%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많이 놓쳤네. 자, 2시 27분인데요. 남은 시간 매매 잘 하시고, 오늘도 뭐 종가 매매 할 것들은 있으니까 문자 받고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후장 종목 준비할게요.